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70km 떨어진 신도시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빈곤하고 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이었지만 저와 한국의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계획하여 만든 이 도시에 있던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몽골 간다는 전화를 주셨어요. 시골에서 평생을 사신 할머니가 해외여행을? 게다가 몽골이라니. 허허벌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할머니가 이곳에서 발견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서울보다 더 서울 같다는 할머니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한국을 떠나 몽골에 온 저와 몽골에 와서 서울을 만난 할머니. 우리는 모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신의 뿌리를 재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한국인의 해외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월요일 오후였어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외할머니라고 떴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전화도 자주 못 드렸거든요. 할머니 잘 지내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런데 할머니의 첫 마디가 예상 밖이었어요. 야, 나 몽골 갈란다. 순간 귀를 의심했죠. 몽골이라니요?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이곳까지 오신다고요? 할머니 몽골이요? 여기 멀잖아요. 추운데? 네가 3년째 못 온다며. 내가 가야지. 티켓 끊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간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할머니의 몽골 방문이 결정됐어요.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고향의 시골에서 평생을 사신 할머니가 몽골에서 적응하실 수 있을까? 할머니는 분명 몽골을 허허벌판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말이죠. 토요일 아침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 문이 열리고 하얀 머리에 검은 모자를 쓴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키는 작지만 당당한 걸음걸이가 여전했죠. 제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여기 있었구만. 아이고 살이 좀 빠졌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나? 꼭 안아드리니 할머니 특유의 향기가 느껴졌어요. 고향의 냄새였죠. 여그가 외국이가? 한국 사람이 겁나 많네.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울란바토르 공항에는 정말 한국인들이 많거든요. 출장 오는 사람들, 관광객들. 할머니의 구수한 사투리가 공항에 울려 퍼지자 왠지 모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차를 타고 도시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몽골의 풍경이 펼쳐졌죠. 그런데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서윤아, 저기 뭐여? 한글로 뭐라고 써있네? 네, 할머니. 저건 한국 식당이에요. 여기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어서 한국 음식점도 많아요. 이런, 저기도 한글이네. 니네 회사 간판이가? 아니에요, 할머니. 저건 한국 화장품 가게고 그 옆은 한국 옷 파는 곳이에요. 할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 몽골에 왔을 때 제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문화 충격을 할머니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다만 제가 몽골 문화에 놀랐다면 할머니는 몽골에서 한국 문화를 발견하는데 놀라고 계셨죠. 몽탄 신도시 입구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창밖을 더욱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높이 솟은 아파트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까지. 서윤아, 여기 어디고? 서울 강남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몽탄 신도시예요. 제가 일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죠.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죠. 여기 방송도 한국말이네. 네, 할머니. 이 아파트 단지는 한국 건설사가 지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스템이 한국식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더욱 놀라셨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온돌 바닥을 밟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바닥이 따뜻하네. 온돌이요? 네, 할머니. 바닥 난방이에요. 몽골은 추우니까 한국식 온돌이 딱이죠. 주방으로 안내해드렸어요. 한국식 주방 가전들과 식기들을 보시고는 할머니가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벽지까지 한국 스타일이었으니까요. 서윤아. 네, 할머니. 네가 여기서 서울 만들었나? 그 말씀에 웃음이 터졌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일하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한국과 닮아 있다는 게 새삼 실감났거든요.
할머니, 몽골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많이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케이팝도 들어요. 그래서 도시를 개발할 때 한국식 아파트가 인기가 많았죠.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이상하네. 몽골 와서 서울 구경하다니. 난 허허벌판에 게르 같은 거 보러 온 줄 알았는데.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생각하셨던 몽골과 실제 몽골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저도 몰랐으니까요. 다음날 할머니를 모시고 근처 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한국 음식 재료가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또 한 번 놀라셨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김치를 담그는 재료들이 가득했으니까요. 서윤아, 여기 고춧가루가 이렇게 많네. 다들 김치 담그나? 네, 할머니. 몽골 사람들도 김치를 많이 먹어요. 직접 담그는 분들도 많고요. 시장을 구경하는 동안 한 몽골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제 단골 야채 가게 주인 바트치맥 씨였죠. 서윤 씨, 안녕하세요. 어머님 모시고 오셨네요. 바트치맥 씨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할머니, 이분은 바트치맥 씨예요. 제가 자주 찾는 가게 주인이세요. 바트치맥 씨가 공손히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머니도 어색한 미소로 인사하셨어요. 반갑소, 한국말 참 잘하네. 바트치맥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많이 봐서요. 그리고 김치 담그는 것도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튜브로 김치 담그는 걸 배웠다고? 바트치맥 씨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번 주말에도 김치 담글 거예요. 배추가 좋아서 큰 거 샀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바트치맥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김치 담그기 가르쳐 줄까? 우리 집에서 60년 넘게 담가온 비법이 있다. 바트치맥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주말에 바트치맥 씨네 집에서 김치 담그기 약속이 잡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서윤아, 참 신기하다. 외국 사람이 우리 김치를 이렇게 좋아하다니. 할머니, 여기선 한국 음식이 정말 인기 많아요. 특히 김치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몽골 사람들 사이에서 필수 반찬이 됐어요. 할머니는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먼. 슈퍼마켓에도 들렀어요. 이마트였죠. 할머니는 익숙한 로고를 보시고는 더욱 놀라셨습니다. 이마트도 여기 있네. 아이고, 내가 집 나간 줄 알았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어요. 몽골에서 만난 한국, 그리고 몽골인들의 한국 사랑에 뿌듯함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오신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제가 근무하는 몽탄 개발청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제 사무실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마침 회의가 막 끝나고 사람들이 복도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중년 남성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다가 저희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몽골 개발청 부청장 박영철 씨였어요. 서윤 씨, 오늘 손님이 오셨네요? 영철 씨가 다가오며 인사했어요. 그런데 할머니와 영철 씨의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선생님? 영철이? 동시에 외친 두 사람. 저는 어리둥절했죠. 할머니, 영철 부청장님 아세요?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영철이가 우리 학교 제자였어. 내가 담임했던. 영철 씨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뵐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할머니는 영철 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런, 네가 여기서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었나? 몽골개발청 부청장이라고? 영철 씨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10년 전부터 몽골 마이너스 한국 협력 사업에 참여하다가 이제는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서윤 씨, 이분은 제 인생을 바꾼 선생님이십니다.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저에게 꿈을 가지라고 항상 격려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뭉클해졌어요. 몽골에서 이런 재회가 있을 줄이야. 영철 씨는 우리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할머니와 영철 씨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창시절 추억, 그 후의 사이, 그리고 몽골에서의 만남까지. 선생님,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선생님이 항상 세계를 보라고 하셨던 말씀이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는 그저 시골 학교 선생이었을 뿐인데 내 제자가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다니. 그날 저녁 영철 씨는 우리를 고급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는 내내 자랑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제자의 성공이 선생님으로서의 보람을 다시 일깨워드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영철 씨의 소개로 몽골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교사로 일하셔서 교육 현장을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학교에 도착하자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실로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셨어요. 아이들이 한글 동요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산토끼 토끼야를 몽골 아이들이 한국어로 부르는 모습에 할머니는 말을 잃으셨습니다. 서윤아, 저 아이들이 지금 우리 노래를. 네, 할머니. 이 학교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어 수업이 끝나고 담당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바트볼드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이시군요. 환영합니다. 바트볼드 선생님은 유창한 한국어로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셨어요. 몽골 선생님이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다니. 대단하네요. 바트볼드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정말 좋은 문자예요.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바트볼드 선생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우리 몽골 학생들도 한글을 배우는 걸 좋아해요. 처음에는 한류 때문에 관심을 갖지만 배우다 보면 한글의 체계에 매료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내가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치던 글자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지. 할머니는 한국에서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30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이렇게 멀리 몽골에서 한글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시니 감회가 남달랐을 거예요. 바트볼드 선생님은 할머니를 한국어 수업에 특별 게스트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한글의 역사와 세종대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와 할머니께 그림을 건넸어요. 한글로 감사합니다 라고 쓰인 그림이었죠. 할머니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구먼. 학교를 나오면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부심과 감동이 가득했죠. 다음 날 할머니를 GS25 편의점에 모시고 갔어요. 한국 편의점이 몽골에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뭐여, 이런 가게가? 할머니, 한국 편의점이에요. GS25라고 한국에도 많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거 하나 생겼더라. 근데 이렇게 멀리 몽골에도 있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모든 것이 신기하신 듯 이것저것 살펴보셨어요. 삼각김밥 코너에 가서 하나를 집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삼각김밥이에요. 몽골 사람들도 아침 식사로 많이 먹어요. 이게 김밥이요? 모양이 삼각형이네. 네, 할머니.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팔렸네요. 항상 아침에 품절돼요. 떡볶이 코너로 갔어요. 데워 먹는 떡볶이가 진열되어 있었죠.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떡볶이요? 이런 걸 몽골 사람들이 먹어? 네, 할머니. 떡볶이 정말 인기 많아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몽골 사람들이 많거든요. 계산대로 가는 길에 할머니는 라면 진열대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신라면, 진라면, 짜파게티 등 한국 라면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라면도 다 있네. 계산을 하려는데 셀프 계산대만 열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직접 계산하는 기계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셨어요. 그래, 한번 해볼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며 설명했죠. 여기 상품을 이렇게 찍고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카드를 넣으시면 돼요. 할머니는 조금 어색하게 화면을 터치하셨습니다. 계산이 끝나자 뿌듯한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이거 참 편하네. 우리 동네에도 이런 가게 있음 좋겠다. 편의점을 나오면서 할머니는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시는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그날 오후 몽탄 신도시의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할머니는 거리에 가득한 자동차들을 유심히 보셨어요.
서윤아, 여기 차들이 왜 이렇게 다 한국 차요? 실제로 거리에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많았어요. 특히 포터트럭은 거의 모든 작업 현장에서 볼 수 있었죠. 네, 할머니. 몽골 사람들이 한국 차를 정말 좋아해요. 견고하고 추운 날씨에도 잘 견딘다고 인정받거든요. 길 건너편에 자동차 정비소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가리키셨어요. 저기 가보자. 정비소에 들어가자 몽골 정비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한 정비사가 다가와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반가워하시며 대화를 나누셨어요. 여기서 한국 차 많이 고치나요? 정비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여기 대부분 한국 차예요. 특히 포터트럭은 정말 인기 많아요. 길도 잘 타고 고장도 잘 안 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한국 차는 길도 잘 타고 고장도 안 나제. 길을 걷다가 택시를 탔는데 그것도 한국 차였어요. 택시 기사님은 한국에서 손님이 왔다는 걸 알고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차가 최고예요. 저는 10년 동안 같은 차를 몰고 있어요. 정말 튼튼해요. 할머니는 내내 뿌듯한 표정이셨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멀리까지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셨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골에도 한 대 보내자잉.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정말 사고 싶으세요?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장난스럽게 웃으셨습니다. 농담이요. 그래도 우리 마을 이장님한테 자랑 좀 해야겠구먼. 몽골에서도 한국 차가 최고라고.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더욱 뿌듯했어요. 평소에는 무뚝뚝하시던 할머니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었거든요. 몽골에서 한국의 위상을 직접 보시니 마음이 달라지신 것 같았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할머니를 몽탄 신도시 전망대로 모시고 갔어요. 도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석양이 내리는 도시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아름다웠어요. 할머니와 나란히 서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아. 네, 할머니. 네가 만든 도시라면서? 그 질문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과 함께 일했죠. 저는 그중 한 명일 뿐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여기서 일했잖아. 네가 만든 거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의 인정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지난 3년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던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런 도시를, 서울보다 더 서울 같은 도시를 외국에다 만들다니. 자랑스럽다 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다, 서윤아.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오랜만에 한식을 함께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시골 특유의 김치찌개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면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서윤아, 이번에 온 거 정말 잘했네. 내가 네 회사 못 오는 줄 알고 서운했는데 이렇게 와보니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일 하는지 알겠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부모님도 바쁘셔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할머니가 직접 몽골까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감사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출발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한국 갈 때 꼭 찾아뵐게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네 몽골 사람들한테 서울 줬더라. 잘했다. 그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시고는 게이트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뭔가가 차올랐어요. 자부심,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었죠. 지금도 가끔 전망대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면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라요. 서울보다 더 서울 같다는 그 말씀. 그리고 서울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단순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자부심과 꿈이 담긴 이름처럼 느껴집니다. 할머니의 방문은 일주일에 불과했지만 제 마음속에 평생 남을 추억이 되었어요. 몽골에서 서울을 다시 만난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를 통해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한 저.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도시에서 우리의 꿈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할머니가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할머니의 눈물은 저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제 할머니처럼 우리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는 한국의 발전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눈으로 세계 속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어떤 감동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족의 이야기, 해외에서 만나는 우리 문화의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나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해외 이야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